자, 습관 독해 2 81번부터 85번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출발하죠. 자, 순서 배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81번 제시문을 먼저 읽고 중요한 단어를 먼저 찾아봅시다. 제시문 읽으니까 자매, 성인 자매의 관계는 자, function as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훈련장, 트레이닝 그라운드, 땅, 훈련장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감정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성인 자매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감정 인식이라는 거에서의 훈련장일 수 있다. 만약 뭐 한다면 그 관계가 안전한 거라면. 뭐 소재 정도 나왔죠. 소재. 뭐 자매 관계가 어떤 감정 인식과 어떤 작용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자, A번에 뭐가 보이냐면 분명하게 가까운 관계는 이렇게, 그죠? 지금 뭔가 여기서는 그냥 관계인데 가까운 관계, 그 약간 어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까운 관계, 먼 관계도 뭔가 있을 것 같잖아. 지금 뭐 어쨌든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일단은 한 문장 정도는 읽으면 쭉 보면서 어떤 단어를 잡는 거니까. 일반 명백하게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건 제공하죠. 안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우면 안전함이라는 거를 줘. 그리고 그것은 allow for 뭐뭐를 고려하다. inhibit가 억제하는데 dis니까 억제하지 않는 거야. 참지 않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을 참지 않는 거를 고려한다 이거죠. 참작한다 이거야. 그러한 이 토론에 있어서 가까운 관계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원래 부정적인 감정을 약간 억누러야 될 것 같지만 억누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전함이라는 것을 제공해준다. 가까우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야. 우리 관계가 가까우니까. 반면에 먼 자매는 비교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A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억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B번. 아니 이미 여기서도 이제 가까운 관계하고 먼 관계를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데, B번에 또 뭐 나오냐면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뭐가 또 반대로 또 글이 흘러가고 있는 그래 분위기인 거야. 반면에 자매의 파트너가 되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 어떤 주제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 가까운 관계는 더 긍정적인 어떤 어펙트가 명사 감정이야.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뭔가 좀 반대야. 그죠? 그리고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등장한 거야. B는. 그러니까 B를 넣으려면 이런 거지. 지금 B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불일치하는 주제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 가까운 자매의 관계가 뭘 보여주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니까, 그러면 B 앞에 나와야 될 거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다른 상황일 때 무엇을 보여주느냐. 불일치한 주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무언가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A번에서는 어때요? 가깝고 먼 자매의 관계가 뭐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여준다라는 건 지금 얘기했지만 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을 안 했단 말이야.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느냐 하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일 수 없는 거야. C를 보면 C에서의 일단 힌트는 요거야. 대안으로. 그러니까 앞에 거가 아니야? 앞에 거가 그런 상황인데 앞에 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앞에 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는 이란 거니까 얘가 앞에 있는 상황을 뭔가 뒤집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이거죠. 대안의 해결책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야. 성인 자매 관계가 아마도
자, 디프닝, 약화라는 단어에 밑에 나왔으니까, 감정 약화라는 거, 단어 꼭 챙기셔주시고, 데픈, 약하게 하다. 감정 약화라는 거를 만드는데, 언제 그러냐면,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때, 감정이 약화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 때, 우리가 성인 자매 관계라는 것이요, 감정이 약화된다. 그죠? 좀 어렵다. 이 C라는 거를 찾는 과정이. 그죠? 네, 좀 어려운데, 여기서,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제시문에서는 이런 거죠. 성인 자매 관계라는 것은, 감정 인식이라고 하는 훈련 기반을 관계가 안정적이라면은, 그런 훈련의 장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런 거죠. 그와는 반대로 성인 자매 관계라는 것은 오히려 또 반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는 감정이 뭔가 약화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를 유발시킬 때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얼굴 심리의 어떤 감정들을 자매가 상호작용하는 거 사이에 본 거야. 다를 때, 가까움의 정도가 다를 때, 그래서 가까운 자매라든지 먼 자매에 대한 이제 비율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A번처럼. 근데 여기 중요하다. 언제냐면은 포지티브 토픽, 긍정적인 주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는 가까운 관계는 더 긍정적이야. 근데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내비쳐. 먼 자매보다. 자, 요게 핵심.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도 불일치한 주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 이거였고, 근데 지금 B 앞에 나와야 될 이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주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 그래서 C 다음에 일단 B 방향성이, 긍정적인 주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가까운 관계는 이렇게 보이고 먼 관계는 이렇게 보이고, 되게 불일치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까운 관계는 이렇게 보여주고 먼 관계는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상황이고, 이건 이제 결과니까 지금 이렇게 반대 상황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C 다음에 자연스럽게 B여야 된다 이거지. 제시문 다음에 일단 C고, 그래서 일단 4번 5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C 다음에 바로 B일 거냐 중간에 A를 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아까 A의 내용을 다시 보면, 즉 C 다음에 A를 끼고 싶으면 아직 A는 이 긍정적인 주제에 관해 얘기할 때 이 반응들을 보여줘야 되고, B 다음에 A를 붙이려면 불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거, 그쵸? 일단 C는 긍정적인 주제에 관해 얘기할 때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A를 보니까, B가 이제 반대 상황을 지금 보여준 거야. 어쨌든 A를 보자. A가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보면 돼. A가 C에 대한 이야기인 거냐 B에 대한 이야기인 거냐만 보면 되는데, A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억제를 허용해주는 안전이라는 걸 제공해주고, 그러한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네. 그러니까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라는 게 이 논의냐라는 거야. 반면에 먼 자매는 이런 위험을 가져가지 않죠. 뭐 때문에? 이 관계가 fragility, 깨질까봐, 연약해질까봐. 그러니까 관계가 뭐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를 해야 되고, 관계가 가까우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하지 않아도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많은 거야. 근데 먼 관계라면 이런 식의 위험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까지. 그러한 토론에서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우리가 불일치하는 거에 있어서의 뭔가 얘기를 할 때에는 가까운 관계는 더 긍정적이 돼. 그죠? 먼 관계보다. 그러니까 서로 불일치한 주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를 억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상황은 지금 C에 대한 이야기잖아. C 다음에 A. 왜? 감정을 억제하는 거, 그죠?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거에서 논의할 때는 가까운 관계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C 다음에 A, 아예 반대 진술에 B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셔서 정답은 4번. 괜찮겠니? 그 다음 82번. 82번은 근데 제시문 자체가 좀 짧아요. 제시문은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다. nor 동주, 도치구문.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기재, 방식도 아니고 특별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하는 뭔가 지금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번은 동물들, B번은 호기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되게 일반적인 진술을 얘기하고 있잖아.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의 처음 정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또 B도 호기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일반적인 진술로 부드럽게 잘 연결될 것 되고요. A번은 동물에 있어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C번은 우리의 드라이버 앱이라고 하는 건 그 뒤를 쭉쭉쭉 보니까 지금 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 그래서 지금 C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A는 일단은 지금 동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야. 지금 호기심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동물에 있어서의 호기심 이야기하는 거 와중에 우리에 대한 호기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먼저냐 이거죠. 몰라. 일단 제시문 다음에 이런 동물과 인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호기심이 특별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붙는 B가 더 괜찮아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드라이버 앱처럼 작동을 하는데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라 이거야. 좀 설명했죠. 그러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작동시키고 뭐 하면서 하냐면 다양한 어떤 슈퍼컴퓨터의 분야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동격 드라이버 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활동들을 이렇게 잘 조화하는 겁니다. 조화롭게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B니까 B의 흐름이 일단 좋다 이거지. 그렇게 해놓고 동물에 대한 예시나 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는데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힌트는 누구냐면은 not true 요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A is true. 뭐 in 명사, 지금은 뭐 of 명사, 뭐 다양한 전명구들을 쓸 수 있는 거야. A라는 것은 B의 사실이다. 여기는 이 명사가 뭐가 되느냐? 이게 다른 내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냐면 be similar to랑 똑같다 이거야. A라고 하는 것은 B와 유사하다. 즉 앞에는 이제 A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 명사에 대한 언급은 주지 않는 거야. A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B한테도 사실이고 맞다. 밑에서 이제 B 얘기를 하겠지라는 거야. 그래서 B라고 하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형태. 단락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즉, 동물한테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는 이제 인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한테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나 더 반대 진술. 근데 지금 이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지금 호기심에 대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A 다음에 B를 붙일 수가 없잖아. 자, 재심은 다음에 B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인간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먼저 이게 동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얘기가 추가되는 거. 지금 10번이 인간 이야기란 말이야. 읽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었다라는 거야. 요거를 잡지 못하면 누가 먼저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순서배열의 앞대가리나 맨 마지막 대가리 같은 데서 우리가 힌트를 좀 많이 얻는 거야. 동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tend to, 수거야, tend to. 뜻이 뭐뭐에 신경 쓰다. tend to. 동물들은 어디에 신경 쓰지 않냐면 생존 어떤 필요성에 신경 쓰지 않아요. 뭐 하여튼 먹는 거, 안전하게 머무르는 거, 혹은 번식하는 거, 짝짓기라든지 아이를 기르는 거, 새끼를 기르는 거 등등등. 그 동물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생존 필요성에는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보존시키면서 계속 자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되게 편하게 쉬고 있단 말이야. 뭐 할 때까지? 다음 생존과 번식의 본능이 그죠? 단어 잡으세요. 불 붙을 때까지.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인간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이게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다음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신경 쓴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호기심의 작용이 잘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지.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라는 거야.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동물들은. 허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이제 인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 다음에 A 다음에 이제 C. 우리의 드라이버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죠. 언제 동안? 걷는 동안에 활동을 유발시키면서 공허함을 채워. 혹은 or else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를 푸시해. 불편한 어떤 감정, 뭐와 같은 지겨움과 좌절이와 같은.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드라이버 앱이라는 게 아까 호기심이었잖아. 호기심이라고 하는 드라이버 앱이라고 하는 우리의 호기심, 우리 인간, 동물 말고 우리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작동한다고. 근데 아까 A에서 동물들은 작동을 안 한다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줬단 말이야. 다음 되게 막 교통체증이 막 있는 상태에서 갇혔을 때 우리는 되게 당황하죠. 왜냐면 정신적인 출구라는 것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추구하는 정신적인 어떤 자극을, 다양한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자극을 자꾸 추구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게끔, 분출할 수 있게끔,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는데, 그렇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되게 당황한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계속 호기심이 작동하면서 계속 뭔가 주변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 그죠? B 다음에 동물 설명하고 우리 인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B, A, C. 정답은 2번. 자, 요 내용을 연결어 그 노란색 책 그 연결어 정리해주는 거에 이 논리를 넣어주세요. 알겠죠? 다른 내용 추가 장치다. 그래서 true in 명사 요 내용이 이제 후반 뒤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다. 앞에는 언급을 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 알겠죠? 동물 얘기하고 인간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이게 추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83번) 8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는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를 모르면 좀
해석이 안 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일단은 보자. 제시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quantify, 양을 설정하다. 양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필요성, 뭐에 대한? 이런저런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런저런 꾸며줘. 국가의 필요성을 양을 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무시하고 있죠. 어떤 사실을. There is no니까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은 없다. 알겠죠?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양을 정하려고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딱 객관적인 정해진 그런 필요성은 없다라는 사실은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자, 되게 내용이 추상적이야.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A번 그러나 전기라든지 음식을 공급하는 거 뭐 없이 가격을 차지라고 하는 건 가격을 부과하는 거잖아.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음식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끌었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자 bother 투부정사 수거 뭐뭐에 애쓰다 노력하다. 낮 동안에 전기를 턴오프 끄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않는 그런 상황을 이끌죠.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음식에 돈을 부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쓴다라는 거야. 그러나 막 쓴다.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뭔가 이거에 반대되는 지수에 나오면 되잖아,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뭔가 A를 붙이기는 부적절하죠. 뭔가 대조가 아니야. 지금 그냥 필요성이 고정된 게 없다는데 그러나 그럼 여기는 뭐 있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B. 얘를 사실 몰랐어도 이거 if ever를 몰랐어도 거의 없다. 자, 문두에 부정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there 구문인데 동사 원래 there is 주어를 쓰는 건데 문두에 부정부사 셀덤이 나오니까 여기는 동사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is there처럼 쓴 거야. 거의 없다. 고정되어 있는 양이. 느낌 왔니? 아까 저 제시문이 뭐였어? 제시문이 고정된 어떤 필요성을 양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필요성은 없다. 그죠?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내용은 지금 붙어 있잖아. 얘를 알면 더 좋았어. if ever를 알면 훨씬 더 좋아요. if ever 단어 뜻. 있다 하더라도 if any 똑같아. 그렇죠? 뭐 있다 하더라도 뭐뭐 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필요성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필요성은 없어. 아니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 자, 제시문 다음에 B가 붙을 가능성이 얘 때문에 되게 높다는 걸 알겠죠? 없는데 아니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의 삶, 이쪽 지역에서의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멤버들의 집단적 생산과 공급에 기반하고 있는데, 자, result to 이거 지금 여기 명사죠. 돈이라든지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값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A번 매긴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매기지 않고 서로 만들고 공급하는 거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요 라고 해서 설명한 거야. 여기서 그러나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음식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결국은 다들 신경 쓰지 않는 걸 초래하게 되었다.
자, 여기도 갑자기 특별한 지역이 나왔는데 어딨어? 아까 예시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얻어 걸려야죠. 그지? 당연히 얘도 예시. 지금 이것도 예시인 거 보니까 for example 있는 거 먼저잖아. 그리고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가는 상황. 근데 부과하지 않고 갔을 때의 안 좋은 상황.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라는 식의 어떤 문제점 설명하는 거야. however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키워드고요. 아까 이게 키워드였고. 근데 이제 다시 10번에서는 그러나 역시 또 이 특별한 지역에 대한 거가 나오려면은 요렇게.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이 이제는 뭐해? 가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전기하고 음식에. 그러니까 아직은 부과하지 않는 상황. 근데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부과한 상황. 이해됐죠? 얘 다음에 얘로 붙일 수가 없는 거. 아직 부과하지 않은 상황. 알겠죠? 근데 이건 부과하는 상황.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날카로운 아주 놀라운 감소. 이 소비에 전기나 이제 음식을 덜 소비하는 감소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 정리하자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필요성에 대한 건 요구사항에 대한 양은 없습니다. 음식과 이 전기에 있어서. 됐어요? 돈을 부과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양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서 결론 짓고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얘가 맨 마지막이다 라는 거. 부과를 안 하는 상황, 부과를 안 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설명, 그 다음에 다시 이 부과를 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내용의 해결책, 이렇게 이어진다. 그쵸?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C. 정답은 2번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84번 가보면 84번은 일단은 제시문 두 물체가 다른 온도를 그치는 두 물체는 서로 접촉하게 될 때 더 뜨거운 물체는 식혀지고 더 차가운 물체는 더 따뜻해진다. A번 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뭐 하면서 구슬과 이 철이 점차적으로 온도에 서로 환경의 온도에 적응을 함에 따라서 마블과 스틸이 갑자기 등장하는 건 좀 생뚱맞을 수 있어? 물론 두 물체에 대한 예시가 마블과 지금 스틸일 수 있어. 두 물체에 대한. 아니 그러려면 여기다 for example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for example 마블과 스틸, 구슬로 된 공과 철로 된 공에 대한 지금 이야기에 대한 예시, 구슬, 철, 그쵸? 얘도 그 예시. 그럼 누가 먼저야? 맨날 for example이 먼저잖아. 당연히 방향성은 C 다음에 A여야 한다. 이 방향성이 꺾이는 건 틀려요. 1번 안녕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안녕 하고요. C, A, C, A, C, A 3, 4, 5 중에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치? 근데 B를 보니까 어떠냐면 B를 보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갑니다.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곳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흘러요. 뭐 할 때까지? 그 물체가 서로 도달할 때까지 같은 온도. 그것이 어딘가냐면 두 물체의 온도 사이에서. 이것이 뭐냐면 열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B는 예시야. 이거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 지금 제너럴한 아이디어, 스페시픽 아이디어. 그리고 나서 예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B가 먼저 붙어주고. 두 물체가 만나면 온도가 둘이 다운되고 올라가면서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그것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일반적인 진술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죠? 18도였던 것이 23도였던 구슬과 어떤 철공이라는 것이 함께 만나면 온도가 똑같이 20도가 된다. 그러면서 열평형이 이루어진다. 라는 설명. 됐어요? 하고 더 추가적인 변화 설명. A번. 자,
B, C, A. 3번 가면 되겠네요. 자, 85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85번 마무리. 아, 유독 예시가 좀 많아, 그죠? 오늘 지금 보니까 계속 예시가 많아.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 항상 뭐가 먼저냐 하면 이거 생각하면 예시가 있는 장치가 먼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A번은 instead가 있고요, at first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고요. 그들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근데 또 이제 C는 예를 들어 나오면서 냉장고가 존재하기 전에 그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 예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냉장고가 존재하기 전에 뭐 기타 등등 뒤에 설명. 누가 먼저겠냐라는 거야. 누가 먼저겠냐. 냉장고, 냉장고. 그지? 대신에 이렇게 읽어보자. 제시문. 산업에서의 변화에 반응을 하는 일부 인큐벤트, 그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현재의 어떤 노력들을 되게 잘못 안내가 된 채 2배로 하고 있어요. 그지? 콤마 찍고 뭐 하면서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더 하면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구체적이지 않아. 지금 뭔지 몰라요. 알겠죠?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번. 대신에 그들은 향상을 계속 합니다. A는 역접장치야. 역접장치. 대신에 효율성. 그들의 존재하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걸 계속해요.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대신에 그들의 존재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지금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시문 다음에 바로 A번을 붙이기에는 아직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전혀 지금 모르겠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 제시문 다음에 갑자기 B를 붙여? 그들의 현재 노력들을 이전에 하고 있는 것을 더하면서 지금 잘못되게 지금 2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냉장고는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C번에 예시가 먼저 붙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냉장고가 존재하기 전에 얼음이라는 것이요, 사용되어졌어. 그렇죠? 냉장고 전이니까 얼음이. 그래서 얼음을 걷는 산업이라는 것이 되게 끊임없이 향상시켜져 왔다는 거야. 다양한 가치 체인의 어떤 단계를 계속 향상시켜 왔었어.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가 있기 전이니까 얼음을 생산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거를 이행하는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체인들에서의 발전을 시켜왔다는 거야. 호수에서 얼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얼음을 이제 수확하고 옮기는 거가 저장하고 기타 등등이라는 이런 거. 냉장고가 이제 발명이 되니까 짝대기 날리고요. 그것을 심각하게 그들의 기존에 있었던 산업을 위협했다. 그죠? 처음에 냉장고는,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가 지금 발명이 된 상황인 거니까 처음에 냉장고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게 흐름이 좋죠. 제시문 다음에 일단 예시 설명하면서, 처음에 냉장고가요, 처음에는 무시받았어. 되게 열등한 기술이라고. 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비싸거나 소음이 있거나.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점 이제 반응을 보여, 냉장고에. 그러면서 그 냉장고의 성능이라는 것이 점점점 진짜 위협적인 거가 될 법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얼음을 수확하는 산업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인식을 해야 되는데 put is blind on, 계속 무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전략을 바꾸지 않아. 이런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키는 거에
전략을 바꾸지 않아. 냉장고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니까 그들의 산업이라는 거를 이로드, 잠식, 깎아내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보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전략을 바꾸지 않아. 자, B번에 이제 not이 여기서 또 not이 되게 중요한데 not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면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 그래서 A 하지 않아 대신에 B를 해. 그래서 원래 대신에라고 하는 이 역접 장치는 앞에 반드시 not을 확인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번에 이제 not을 붙이고 싶으면 바꾸지 않고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절차를 계속 향상시킨다 이거야. 자, 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원래 new가 나오면 new하고 반대되는 게 existing이야. 그럼 새로운 거니까 이게 old잖아. old. 이게 established야. established. 이 단어 되게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가 아닌 거는 옛날 거고 기존에 있었던 거고 기존에 만들어졌더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신구의 대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거 옛날 거를 계속 고수하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죠? 네. 그 정도 뭐 뒷내용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어서 가서 제시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렇게 흘러가는 C, B, A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잡고요. 자, 신구대조 저거 잡고 아까 전에 instead가 나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instead가 나오려면 앞에 역접장치 앞에 not이 있어야 해서 이 두 가지 짝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A번을 넣고 싶다면 A번 앞면 문장이 B든지 C든지 간에 not이 있어줘야 된다. A가 아니라 대신에 B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A를 넣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다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85번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